안녕하세요. 저는 책 소개해드리는 솔로몬 북스라고 합니다. 우선은 읽은 책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문학동네의 바카세 준코 샤워라는 책이고 일본 소설입니다. 2021년도에 이 샤워라는 작품으로 아쿠타 가와상의 후보까지 오르셨고 이듬해 또 다른 작품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기를 이라는 작품으로 아쿠타 가와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조금 짧은 분량의 소설이고요. 제가 근래에 읽었던 그런 일본적인 일본 느낌이 나는 그런 작품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작품 같았어요. 이거를 읽으면서 이게 일본 소설이다 라는 느낌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가지고 이런 작품들이 번역이 돼서 해외에 소개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읽히기에 무리가 없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작품이 되게 조금 특이해요. 부부가 나오는데 회사를 잘 다니고 있던 남편이 어느 순간 목욕을 하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씻지를 않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골에 가서 살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별한 건 없어요. 이 내용은 심플한데 글 자체가 되게 우리나라의 약간 한강 작가의 느낌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근래에 읽어봤던 일본 작품 중에서 조금 마음에 들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책은요, 네, 고전 작품이고요. 요거는 더 스토리 출판사에서 나온 조너선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 초판 커버 에디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걸리버 여행기는 엄청 잘 알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던 작품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소인국과 거인국의 나라 이렇게 두 가지 나라만 대부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나온 지가 170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꽤 수백 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이게 1980년대까지인가? 가 이게 금서로 지정이 되고 여기에 나오는 3부, 4부는 삭제가 된 채 1부, 2부의 내용만 우리나라에서 번역돼서 나온 거죠. 근데 이게 1992년도인가 94년도에 문예출판사에서 이 금서가 풀리고 최초의 완역본이 나오면서 이제 3부의 내용과 4부의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던 겁니다. 3부, 4부 볼 때는 정치적이고 시사적인 면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풍자적으로 쓴 작품이고요. 1984를 쓴 조지 오웰이 거의 매년 제독을 해서 조지 오웰이 죽기 전까지 계속 옆에 끼고 읽었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84를 보면은 약간은 흡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동물농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2024년 우리 국제도서전 주제가 후이늠이었잖아요. 그 후이늠이 이 걸리버 여행기의 네 번째에 나오는 말의 나라, 그 말이 사는 나라가 후이늠국이거든요. 그래서 도서전 주제도 이 걸리버 여행기였고 그 부산에서 하는 아동국제도서전이 있어요. 거기서도 라퓨타라는 이 걸리버 여행기 3부에 나오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라퓨타라는 성의 이름을 딴 주제로 도서전이 또 열립니다. 그리고 지브리 영화 중에서 1986년도인가 개봉을 했던 천공의 성 라퓨타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이 있는데 그게 여기 3부에 나오는 그 떠다니는 성이 라퓨타 성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모티프로 해서 만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작품들이나 이런 문화예술적으로 이 걸리버 여행기에서 따온 이야기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버릴 게 없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4부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조너선 스위프트가 이 3부와 4부의 당시에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모습들을 좀 풍자적으로 담아놓은 작품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읽으면 후회하시지 않을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요, 밤비 출판사에서 나온 캐스린 슐츠의 상실과 발견이라는 책입니다. 신간 작품이고요. 요거는 에세이입니다. 캐스린 슐츠가 이 저널리스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세이 책 중에서는 거의 인생책으로까지 뽑을 만한 작품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약간 에세이 좋아하시고 H마트에서 울다라는 작품을 좀 재밌게 보신 분, 그리고 여느 에세이와는 조금 다른 죽음과 사랑과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작품이고 2023년에 람다 문학상을 수상을 하셨거든요. 그 람다 문학상이 약간 이 성소수자들의 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그 상실과 발견, 그리고 챕터가 하나가 더 있어서 그리고라는 챕터가 이제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는 아버지의 죽음으로써 이런 상실감을 표현한 챕터고 2부 발견은 이제 아버지가 죽기 전 1년 전에 다가온 그런 동성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인데요. 플리처상도 수상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력도 굉장히 좋고요.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구매한 책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프란츠 출판사에서 나온 음악소설집이라는 소설집입니다. 요번 국제도서전에서 가장 좀 이슈가 됐던 책인 것 같아요. 왜냐, 여기 쓰신 분들이 김혜란 작가, 김현수 작가, 윤성희 작가, 은희경 작가, 편혜영 작가님이 이 음악에 공통된 주제로 해서 각자가 이제 소설을 쓰신 거예요. 단편 소설을.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한 작가님이 쓰신 작품들이 이렇게 한 책에 모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도서전 할 때 꽤나 이슈가 됐던 책이기도 합니다. 아직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작품은요, 굉장히 이상한 책인데요. 이 프란츠 카프카의 원작이고요. 변신이라는 일러스트 책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작가분이 옴살바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그리신 거고요. 2022년도에 만화 독립출판 지원 사업에 지원을 받아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뒤에 읽어보니까 이 작가분이 군대에 있을 때부터 해가지고 거의 10년을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나오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오기까지 10년에 걸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 판형도 되게 특이하고요. 그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림이 보시면은 되게 특이해요. 조금 하드코어적인 그림들도 있고, 이게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있잖아요. 변신의 내용을 그대로 한 건 아니고요. 이 작가가 조금 생각한 대로 이렇게 그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말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요. 아직 저도 보지는 않아가지고 그림이 굉장히 특이해요. 그래서 꽤 볼만한 작품이다 라고 생각됐고, 금액은 4만원입니다. 꽤 비싸긴 한데 이 판형과 이 크기와 안에 그림을 봤을 때는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금액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 작품은요, 요거는 미메시스 출판사에서 나온 알베르 카미의 일러스트 최초의 인간이라는 책입니다. 그리신 분은 호세 무뉴스라는 분이 그리셨고요. 김하영 님이 번역하신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러스트기도 하고 이렇게 김하영 님의 또 좋은 번역이 들어있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 책으로 보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금액도 14,800원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 작품은요, 요거는 행복한 책 읽기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카렐 샤페크의 크라카티트라는 책입니다.
이 카렐 차페크 제가 평범한 인생으로 좋아하는데 이번이 이제 도룡뇽과의 전쟁이라는 그거 읽었었는데 그 책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인간이 저지르는 그런 행태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카렐 차페크고 눈에 띄어가지고 구매를 한 건데 핵전쟁과 원자로 문제를 예견한 최초의 SF 작품이라고 합니다. 20세기 초 모더니즘 시대의 소설답게 카렐 차페크는 크라카티트에서 리얼리즘과 알레고리를 혼합하고 꿈또는 의식 흐름 기법으로 묘사한다. 주인공 과학자가 전쟁을 준비 중인 발튼성의 젊은 공주와 경험하게 되는 사랑 이야기는 카렐 차페크의 소설 중에서도 보기 드문 생생한 에로티시즘의 묘사다. 또 일생 동안 다시 만나려고 발버둥 쳤으나 다시 만나지 못한 베일이 쓴 미모의 여인에 대한 환상은 이룰 수 없는 첫사랑의 이야기 같다. 이는 차페크 특유의 근본적인 동화 같은 소설의 구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카렐 차페크의 작품이라서 조금 특이해서 주문을 해봤고요. 이 도룡뇽과의 전쟁을 읽었을 때 충분히 이 작품도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카렐 차페크가 로봇이라는 우리가 흔히 쓰이는 지금 로봇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로봇이라는 단어를 창조해낸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카렐 차페크의 작품이 보이시면은 아무거나 그냥 집으셔가지고 읽으셔도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그냥 흥미로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고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작가입니다. 다음 책은요, 두 권 동시에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해결책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차인표 배우님의 소설입니다. 한 권은 인어사냥이라는 책이고요. 한 권은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이라는 책입니다. 요거는 리커버가 돼서 나온 거고요. 인어공주는 2022년도에 나온 책이고요. 요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라는 책은 21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출간할 때 제목은 이 제목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차인표라는 사람이 배우로만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소설 작품들을 한 3편인가 4편을 쓰셨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소설 작가입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고 뉴스에서 이 책이 나온 거예요. 옥스퍼드 대학인가 어디에서 이 책이 선정이 돼가지고 교재로 쓰겠다라고 해가지고 차인표 배우님이 거기 대학교에 가는 거를 봤었는데요. 이 차인표 배우님이 이미 이제 소설가로 작품을 한 3작품, 4작품 정도를 쓰셨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에 위안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차인표 배우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이 소설 작가로서의 이미지를 알고 싶어가지고 이 작품은 뭘까 하고 이 작품을 사봤습니다.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책은요, 요거 되게 최근에 나온 책이고요. 녹색광선에서 나온 프랑스와즈 사강의 페베의 신호 예스24 리커버 버전입니다. 요번에 최근에 나온 책이고요. 이게 원래는 이제 약간 보라색인가 색이 다른 책이었었는데 이 예스24 요번에 여름 에디션으로 해가지고 새로 한정판으로 나온 책입니다. 프랑스와즈 사강 책이 또 읽으면은 또 재밌잖아요. 재미있는데 이렇게 여름 특별 한정판으로 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색깔도 이쁘고 이 녹색광선 리커버 책들은 굉장히 이쁘게 나와가지고 구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프랑스와즈 사강 페베의 신호를 구매하시려면 지금 당장 예스24에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책은요, 민음사에서 나온 이혁진 작가의 광인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저도 잘 모르는 작가이고 책인데 광인이라는 책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거의 한 68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이 광인이라는 책이 굉장히 재밌다, 그리고 좋은 책이다 라고 어디에서 제 귀로 들어가지고 제 머리에 남아있던 책인데 보이길래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굉장히 기대되는 책이고 신간 작품이에요. 두껍긴 한데 이게 너무 두꺼워가지고 언제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읽고 싶은 책입니다. 다음 책은요, 꽃피는 책 출판사에서 나온 아서레컴의 동화를 그리다라는 아서레컴의 일대기를 약간 평정 같은 책입니다. 작가님은 제임스 해밀턴이라는 분이 지으신 책이고요. 아서레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작품 구매하셔가지고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도 아서레컴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런 사진 자료나 아서레컴의 그 그림을 그렸던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잔뜩 들어있는 책이니까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책은요, 귀스타프 도레의 파나성서라는 책이고요. 요거는 한길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 귀스타프 도레가 그린 성서입니다. 그래서 이 귀스타프 도레는 1800년대를 사신 분이시고 이 파나 작가이고 사파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예전 돈키호테나 이런 작품들을 보면 이 사파가 많이 그려져 있는데 그 사파, 그 단테의 신곡 같은 거, 그런 걸 보면은 이분의 작품들이 거의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다 파나거든요. 파나로 찍어낸 그림들인데 굉장히 훌륭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이 성서를 위해서 도레가 최종적으로 제작한 파나 이미지는 총 241개로 기록되어 있다. 이 작업을 계기로 그의 작품 세계에서 종교화의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를 했다. 도레의 사파가 실린 성서는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출간이 되었고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성경을 조금 읽고 싶었는데 그거는 분량이 많고 제가 또 종교인이 아니다 보니까 좀 읽는데 좀 부담이 느껴졌었는데 이렇게 그림, 파나로 된 그림과 함께 읽어볼 수 있는 이 성서는 조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연결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성경에 나온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들의 한 장면을 이렇게 파나로 그려놓고 그 옆에 그 파나에 대한 그 성서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뭐 돼 있습니다. 이렇게 뭐 창세기, 욥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금은 뭐 연결되진 않아도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조금 훑어볼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일러스트 책들을 조금 포진을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오늘은 이 정도의 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더워가지고 지금 말도 되게 많이 꼬이고 땀도 많이 나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더위에 독서가 조금 힘드실 텐데 그리고 재미있는 책들, 이렇게 일러스트 책이나 조금 재미로 볼 수 있는 책들을 조금 포진을 하셔가지고 독서하시는데 조금 힘들지 않게 독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